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차 방송 안내에 이어서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것은 9월 30일에 보석 심사와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9월 30일은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19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석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 보석 신청도 그냥 법원에서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의견을 듣고 또 변호인의 진술도 듣고 그렇게 그런 과정, 즉 신문과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어떤 형식을 거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석 신청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9월 30일에 예정된 결심 공판 때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그 마지막에 적절한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보석은 1차적으로 구속된 이후에 내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기 원할 때 보석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또한 공소 제기 이후에만 보석 신청이 가능하죠. 공소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보석된 다음에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한 이후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19일에는 공소 제기가 이미 됐었고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에 보석 신청을 한 겁니다. 자, 보석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보석 신청 후에는 보통 7일 이내에 신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공판 기일이 정해졌으면 공판 기일에 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판단과 결정은 법원 몫이죠. 법원에서 판사가 보석 신청을 내가 딱 확인한 이후에 7일 이내 또는 7일 정도에 뭐 크게 보면 한 10일 정도, 어쨌든 7일 전후에 보석 신문을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기일이 만일 정해져 있으면 그 공판 기일에 함께 보석 신청 신문을 함께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럴 때 결국은 이제 이 법원과 판사의 몫으로서 결정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보석 신청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날을 잡아서 하기보다는 9월 30일에 결정된 그 결심 공판 날에 그때 보석 신문과 심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검색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많지 않다라고 하네요. 많지 않은 이유는 우선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그럴 때에 저희 집도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나고 냉장고가 고장나서 이제 다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사는 거, 냉장고 사는 거 뭐 대형 마트에 가면 이제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보석 심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7일 이내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또 검사의 그냥 판사 혼자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의견을 딱 들어 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최후 진술도 듣고 그걸 듣고 판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 보석 심사도 하나의 공판 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 공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심, 선고, 보석,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천천히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재판 공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았던 이런 사람이지만, 이번에 살펴보니까 공판 기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뭐 한 몇 년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7일 이내에 보석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7일 이내에 보석 심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현재로서는 9월 30일 결심 공판 때 보석 심사를 같이 하기로 법원, 즉 판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번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말법이 이게 있죠. 좋다,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좋다는 아주 잘 돼서 좋다인데, 나쁘지 않다는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 않다. 우리 이런 말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와 나쁘다 사이에 나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나쁜 건 아닌데 나쁘지는 않아. 뭐 이런 말법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이제 보석 신청이 들어와서 보석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판 같은 형식이 다시 이제 열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추진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9월 30일에 예정되었던 이 결심 공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판 과정 전체가 이제 뒤로 조금씩 밀리는 거니까 그건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이 반대로 9월 30일에 그 결심 공판과 보석 신청을 심사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보석은 조금 밀리는데 전체적인 것은 안 밀립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보석은 조금 뒤로 밀렸는데 전체적인 것은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어요. 결심 공판은 이제 예정대로 결심 공판, 그 다음에 선고 공판 딱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석이 들어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밀리느냐, 아니면 결심 공판 때 보석을 같이 하면서 안 밀리느냐, 이 차이니까 결국은 이제 요게 달라집니다. 보석을 좀 빨리 받고 보석을 빨리 받고 재판은 조금 뒤로 밀리느냐, 아니면 보석이 조금 뒤로 밀리지만 재판은 안 밀리느냐, 결과는 안 밀리느냐, 이 차이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법원, 즉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쁘진 않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9월 30일 보석 심사와 결심 공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석은 밀리지만 결심 공판은 안 밀리고 또 보석은 조금 뒤로 진행되지만 전체적인 이 과정은 안 밀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